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세내는 남자 토빵남 김김태입니다. 단어 빡! 문법 빡! 실전 문제 빠박! 원큐에 끝내버리는 토익 원펀치 올킬. 오늘 주인공은 바로 에스크! 자, 에스크는 여러분이 물어보다, 요청하다 동사로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쓰임 말해보세요. 빈칠 포인트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에스크는 잘 알고 있는 동사인 만큼 엄청 초 빈출이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에스크가 쓰임이 5가지나 돼요. 그래서 둘로 찢을 겁니다. 오늘 파트 1 에스크에서 2가지 쓰임을 보고요. 다음 영상 파트 2 에스크에서 3가지 쓰임을 추가할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2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쓰임, 에스크 목적어. 자, 이 목적어 한 개에 오는 거를 그냥 어려운 말로 설명식이라 합니다. 자, 목적어 한 개 오는 에스크는요, 요청하다가 아니에요. 목적어 한 개 오는 에스크는 물어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목적어 위치에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다. 사람 목적어가 오면 이 사람에게 물어보다 에게가 되고요. 사물이 온다면 이 사물을 물어보다라고 약간 바뀝니다. 예문 볼까요? 첫 번째, 나는 ask 뒤에 목적어 사람이 왔네. 그 다음 about부터는 전치사 수식어입니다. 목적어 한 개 온 거잖아. 이때 요청하다 아니에요. 물어보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왔으면 사람에게 물어보다. 난 물어봤다 그에게 뭐에 관해서? The venue, 그 장소에 관해서. 자, 추가 팁으로 요 ask가 사람 목적어를 데려올 때는 보통 전치사 about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사람 목적어 올 때는 about이랑 연결 많이 되는구나도 가져가세요. 자, 두 번째, ask. 이 뒤에 보시면 a question, 질문, 사물 목적어 딱 한 개 왔네. 목적어 한 개 왔으면 물어보다. 그때는 사물이니까 질문을 물어보다. 이렇게 ask는 목적어 한 개 갖고 오는 삼형식일 때 요 뒤에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고 2가지를 다 쓸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과 연결시켜야겠죠? 문제 띄워드리면 일단 멈추고 문제 풀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다! 빠! 자, 풀었으면 해설 가겠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다 동사에 D를 붙였어요. 동사에 D를 붙은 건 2가지로 볼 수 있다. 했다,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분사 PP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을 좀 볼까요? 자, 벗은 뭐 끊어주시고 이 사람 이름 주어 It rains. 동사가 없어. 동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동사 자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D 붙은 거는 과거 동사로 봐야겠네요. 자, 동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ask는 물어보다일 수도 있고 요청하다일 수도 있죠. 이거 봐선 모른다.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request, 요청하다. demand,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자, 볼까요? 사람 이름 주어가 있고 동사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supervisor, 상사, 관리자, 사람 목적어입니다. 사람 목적어를 데리고 가야 돼요. 자, A, ask는 사물이 와서 사물을 물어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와서 사람에게 물어보다 가능하죠. 심지어 사람 목적어 쓸 때는 이 뒤에 전치사 about이랑 많이 같이 쓴다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답 후보인데 살려두시고. 자, B를 볼게요. request, 요청하다. request는요, 뒤에 사람이 못 와요. 사물만 와야 돼. 뭐 데이터를 요청하다, 정보를 요청하다, 사람을 요청한다 쓰지 않습니다. 탈락이에요. demand 역시 사람 안 써. 얘도 사물을 써야지. 월급 인상을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요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뭐 인신매매야 사람을 요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맞겠죠. 그 다음 suggest 역시 사람 안 써요. 얘도 사물을 써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제안하다라고 사물을 쓴다. 사람을 안 쓴다고. 사람을 제안하다가 이상하잖아요. 탈락이야. 그래서 B, C, D는 애초에 사람을 못 쓰고요. 사람 목적어 쓸 수 있는 유일한 ask, A가 정답. 가겠습니다. It rains라는 사람은 물어봤어요. 그 상사에게 뭐에 관해서? 프로젝트 마감일에 관해서 물어봤다. 자, 그럼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사람 목적어네? about이네? ask 아니야? 라고 심증을 갖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첫 번째 에스크 쓰임을 봤고요.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는 너무 중요하고 빈출이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에스크 쓰임, 에스크 목적어 연달아 빠랑 두 개 오는 거. 자, 목적어 두 개 오는 거를 뭐 굳이 사형식이라 합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목적어 두 개 올 때 에스크도 요청하다가 아니에요. 이때 에스크도 물어보다로 갑니다. 물어보다. 이 첫 번째 목적어 위치에는 사람을 쓰고요. 두 번째는 사물을 씁니다. 이 앞에 사람에게 사물을 물어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나는 ask. 자, 이게 이것만 봐서는 요청하다 ask인지 물어보다인지 몰라. 가능성 여시고. 이 뒤에 보시면 him, 사람. 첫 번째 목적어. his address, 그의 주소. 두 번째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목적어 두 개 오는 사형식이네. 물어보다로 가야지. 난 물어봤어. 그에게 그의 주소를 물어봤다. 자, 여러분들 웬만한 동사들은 목적어 두 개는 보통 안 갖고 와요. 보통 한 개만 갖고 오는 거야. ask가 특이하게 목적어 두 개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시험 출제하기 좋죠. 자, 바로 실전 문제랑 연결할 겁니다. 역시 문제 띄워드리면 잠깐 멈추고 문제 푸시고 설명 들어주세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딱! 자, 가겠습니다. 보기를 볼까? 야, 또 동사에 다 뒤붙인 거네. 과거 동사 했다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 PP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문장을 좀 보세요. 콤마는 뭐 수식어니까 떼버리고 이 뒤에 보시면 The hiring manager, 고용 매니저라는 주어 뒤에 동사가 없어. 그럼 동사 필요하니까 네가 또 동사네. 과거 동사네. 자, inform은 알려주다. 자, ask는 물어보다일 수도 있고 요청을 하다일 수도 있고 둘 다 됩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 다음 propose는 제안하다. 그 다음 mention, 언급하다. 이 뒤에 보시면 the candidate, 사람 목적어 후보자 먼저 오고 그 뒤에 갑자기 several questions, 몇몇 질문들 목적어 빵 또 왔어. 얘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야, 나 목적어 두 개 오는 사형식 암기했어?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ask는 방금 전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렇게 연달아 쓰는 사형식 기능이 있었죠. 사람에게 사물을 물어보다. 문제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답 후보입니다. C를 볼게요. propose. 얘는 목적어 두 개 뭐다. 목적어 한 개만 와야 돼. 이 목적어를 제안하다라고 씁니다. 목적어 두 개 뭐다. 얘도 마찬가지야. 목적어 한 개 오는 거야. 이 목적어를 언급하다. 목적어 두 개 뭐다요. 자, A를 볼까? inform. 쌤, 내가 알고 있기로 inform은 사람 그리고 사물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물을 알려주다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나요? 잘못 알고 있어요. 요거는 가능한데 inform은 바로 붙였으면 안 돼. 이 가운데 전치사 of를 써야 됩니다. of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of 사물을 알려주다라고 씁니다. 연달아 붙였으면 안 된다고. 이 붙여 쓰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예외에서 가능합니다. inform이 사람 뒤에 요 뒤에 그냥 일반 명사 안 쓰고 대절, 문장을 대수로 묶어준 것! 대절을 쓸 때는 사람 뒤에 대절 목적어 바로 붙였을 수 있어. 사람에게 대절을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 케이스 아니죠. 이렇게 그냥 명사 바로 쓰려면 of가 끼워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 바로 붙였을 수 있는 사형식 기능이 있는 ask 물어보다가 정답. 해석해봐요. 인터뷰 동안에, 면접 동안에 매니저가 물어봤어. 그 후보자에게 몇몇 질문을 물어봤다. 괜찮네.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추는 거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해석 뺑뺑이 쳐야지. 뺑뺑이 치다가 시간 날리고 나중에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 두 개 나오는 사형식 ask를 봤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목적어 두 개 나오는 사형식 ask. 얘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겠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동태 만드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Mr. Kim 주어가 revise 수정했다. The report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왜? Mr. Kim이 수정을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죠. 이 문장을 한번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수동태는요, 이 수정하는 Mr. Kim이 아니라
수정을 당하는 목적어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수동태는 이 수정하는 미스터 킴이 아니라 수정을 당하는 보고서 목적어의 입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고 싶으면 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요. 쉽게 말해서 입장 바꿔본다 보시면 마음 편해요. 너 내 입장 알아? 매일 수정만 하잖아. 너 수정 당하는 내 입장 생각해봤어? 내 입장 계속 생각 좀 해봐. 이런 느낌으로 당해보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요. 그리고 동사를 BPP 수동태로 바꿔줍니다. 그 순간 보고서는 수정되었다. 수동태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시 수동태를 만들려면 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야 돼요. 다시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야 돼. 목적어 빼버렸어요. 그래서 목적어 빼버렸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 올 수가 없어. 목적어 빼버렸거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BPP 수동태는요, 목적어 빼버렸기 때문에 목적어 올 수가 없다. 이걸로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 목적어 2개 나오는 사형식 에스크는 좀 달라요. 미즐리 주어, 그리고 ask 지금 사형식입니다. 물어보다. 목적어 2개 와요. 첫 번째 사람 목적어 그에게, 두 번째 사물 목적어 그의 opinion 의견을 물어봤다. 이건 능동태죠. 이 미즐리가 지가 물어본 거니까 능동태지. 자,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방금 뭘 했어요? 수동태는 물어보는 미즐리가 아니라 이 질문을 받는 목적어 그의 입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려면 이 당해보는 목적어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목적어를 일단 주어로 빼라니까요. 그리고 동사를 BPP로 바꿔요. 그리고 방금 전에 목적어를 빼버렸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원래 올 수가 없죠. 근데 ask 사형식은 목적어 2개야. 한 개 빼면 뭐해? 이 뒤에가 슥 내려오면서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갖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의견을 질문 받는다. 괜찮네. 중요한 건 원래 방금 전에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쓰는데 이 ask는 목적어 2개 오는 사형식일 때는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시험 내기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같이 실전 문제 풀 겁니다. 역시 문제 풀고 설명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기 딱! 자, 풀었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다 또 동사에 D를 붙인 거네. 둘 중에 한 개예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 PP일 수도 있고요. 저는 문장을 좀 볼까요? 그러면 콤마는 수식어 묶어주시고 빈칸이 비동사 뒤에 있네. 그럼 과거 동사 안 됩니다. 야,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 써? 안 돼. 그럼 지금 이 D 붙은 거를 과거 동사 말고 PP라 본다면 오케이 BPP 뭐뭐 된다. 수동태네. 근데 뒤를 보세요. 수동태 뒤에 some curious 이거 질문이란 명사입니다. 질문, 명사. 어이, 몇몇 질문 목적어 왔어. 수동태 뒤엔 목적어 못 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수동태 뒤엔 목적어 올 수 없지만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목적어를 남길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explain 얘는 목적어 2개 오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목적어 남을 수가 없다. receive도요, 뭔가를 받다. 목적어 2개 오는 기능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올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contain, 포함하다. 사형식 기능이 없다고. 그럼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ask는 유일하게 목적어 2개 나오는 사형식 기능이 있었고 사형식 ask는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1개가 남을 수 있다. 얘가 정답이에요. 자, 불안하시면 살짝 해석해봐요. The spokesperson, 회사의 대변인은 몇몇 질문을 질문 받았다. 괜찮네. 자,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해석을 다 해보고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sk의 2가지 쓰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ask는 5가지 쓰임이 있다. 오늘 2가지를 봤고요. 다음번 영상 파트 2 ask에서 3가지 쓰임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럼 ask to be continued. 토익 빡살 빡!